신인간혁명 29권 이케다 다이사쿠 신이치는 근행할 때마다 오랫동안 뵙지 못해 참으로 죄송합니다. 나는 날마다 이와테 여러분의 건강 장수 무사 안원을 바라며 진지하게 제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신심의 올바른 자세를 힘주어 말했다. 사자왕이란 용기라는 두 글자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번전을 향해 강한 기원을 근본으로 용감하게 전진해 동지를 지역의 벗을 끝까지 지키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법자입니다. 신심 즉 생활입니다. 상식 풍부하게, 담담하게, 평범하더라도 자기다운 복운이 넘치는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심의 승리한 모습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신심을, 지금 다시 한번 인생을 이라는 마음으로 유쾌하게 생명력을 불태우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 영원한 청춘의 길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지역의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또 묘이치니 부인 어소식에 비유하면 한 사람에게 7 자식이 있는데 이 7 자식 중에 한 자식이 병에 걸렸다. 부모의 마음이 평등하지 않음이 아니지만 그러나 병든 자식에 있어서는 마음이 즉 편중함과 같도다. 어서 1252쪽라는 구절을 배독하고 이렇게 지도했다. 부처의 자비는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지만 그 중에서도 불쌍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에서 늠름하게 신심에 힘쓰는 여러분을 어본전은 더욱더 가호하고 반드시 대자대비로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확신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큰 공덕을 받기 바랍니다. 큰 복운에 감싸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신심의 실증을 나타내는 일이 이와테의 대승리의 봄을 알리는 일이 됩니다. 이와테 멤버의 행복을 바라는 신이치의 필사적인 외침에 전 동지의 생명은 불타올랐다. 진심 어린 진지한 외침에 호는 공명한다. 오전 오후에 실시한 근행회에서 참석자와 끊임없이 악수를 나눈 탓에 신이치의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다. 관리인실에서 부은 손을 냉찜질하면서 저녁에 예정된 이와태현 신춘 기념 간부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잠시 뒤 이와태 미래회 제1기 결성식을 시작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중고등부원 10명으로 이루어진 인재 육성 그룹이다. 신혜진은 미래에서 온 사자를 만나러 가겠다며 바로 관리인실을 나와 멤버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그리고 신춘 기념 간부회에 참석했다. 근행에 이어 현장, 박면장, 부회장의 인사가 끝나자 신희 씨가 직접 사회를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겁게 합시다. 이와태 창가 가족의 모임이니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합시다. 최고 간부의 이야기는 이제 실증이 나지 않습니까? 자담회를 합시다. 누가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지부장 중에 누구든 대표로 인사해 주십시오. 신이치가 재촉하자 어느 지부장이 포부를 말했다. 이어서 지부 부임부장, 대블록 훗날 지구 간부, 블럭 간부, 대학부 그룹장 등 10사람 정도가 잇따라 나와 마이크 앞에 섰다. 생기발랄하게 결의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공덕 체험을 발표하는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기도 하고 몸을 앞으로 내밀며 힘차게 박수를 치기도 하면서 그렇다 대단하다고 외치며 맞장구를 쳤다. 때때로 웃음이 일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녹아들었다. 이윽고 신이치가 지도할 차례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간부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은 제목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며 열심히 절복, 홍교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벗을 격려하러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어범불에 참된 제자입니다. 또 그것은 바로 날마다 광선유포를 위해 땀을 흘리는 여러분입니다. 경문에 3계가 불안함이 불난집과 같아서 법화경 191쪽라고 쓰여 있듯이 현실 사회는 언제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에 휩싸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하고 잔혹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 자신을 구축하고 자신의 생명 속에 있는 궁전을 열어 행복을 실현해야 합니다. 불법은 그러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생이란 온갖 고뇌와 미혹을 안고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뇌에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번존을 수지한 여러분은 번뇌 즉 보리, 생사 즉 열반의 법리에 따라 어떠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도 가면히 고개를 들고 불사조처럼 자신의 사명을 위해 꿋꿋이 살아가기 바랍니다. 고뇌하는 벗을 끌어안고 격려하면서 함께 행복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이치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학회는 인간과 인간이 명랑하게 꿋꿋이 살아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벗을 격려하고 북돋아 얼어붙은 마음의 대지에 행복의 꽃을 피우는 인간의 스크럼입니다. 이 존귀한 신심의 세계, 화합의 세계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자타 함께 행복을 위해 사회를 위해 모두가 새롭게 결의했다. 자신의 사명을 자각했다. 한풍 속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생기발랄하게 지역 광포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실시한 행사에는 구지, 미야코, 가마이시, 오우나토, 리쿠젠, 타카타 등 산리쿠에서도 동지가 많이 참석했다. 그중에 가마이시에서 달려온 26살의 남자부 지구 리더 모토후지 유지가 있었다. 모토후지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입회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건축회사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다. 취직하고 10년이 넘었지만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려운 데다 육체 노동으로 허리도 좋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암담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미르사와 문화회관에서 열린 근행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사명을 자각했다. 마을을 뒤덮은 구름이 걷혔다. 사명에 불타오를 때 자신의 흉중에 태양이 빛난다. 모토우지는 가마이시에 그리고 산리쿠의 광선유포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그것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작은 일부터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지역의 동지를 위해 세이쿄 신문을 배달하자. 모토우지는 일과 학회 활동에 의욕적으로 도전했다. 이윽고 결혼도 했다. 다니던 건축회사가 도산하고 자신은 물론 장인 장모도 입원하고 수술하는 등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지만 언제나 창제를 근본으로 하나하나 이겨냈다. 공기압, 기기로 유명한 회사에도 취업했다. 지역에 공헌하자며 의용 소방대 활동에도 참여했다. 모토우지는 아내 후쿠요와 함께 서로 자주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학계원으로서 지역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시다. 후쿠요도 미즈사와 문화회관에서 실시된 근행회에 참석해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격려를 받았다. 모토우지는 이와테가 낳은 시인이자 동화 작가인 미야자와 겐지를 좋아했다. 그 작품 중에서도 이도 지지 않고라는 시에 반했다. 동쪽에 아픈 아이 있으면 가서 돌봐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 있으면 가서 볕단 지어 비바람에도 눈에도 여름에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과 강한 신념을 가지고 담담하고도 검소하게 살면서 고뇌하는 사람들과 동거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헌신한다. 그 마음에 공감했다. 자신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마음을 정하고 오로지 산리쿠의 광선유포를 위해 달렸다. 지부장도 맡게 되었다. 지역의 기둥이 되어라 라는 신이치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 그 지방의 불법은 귀하에게 맡기겠소. 어서 1467쪽라는 어서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맹렬히 달리고 또 달렸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대지진과 엄청난 해일이 산리쿠를 덮쳤다. 모토우지가 사는 가마이시도 대부분의 지역이 초토화되었다. 아파트 4층까지 해일이 밀어닥쳤다. 모토우지는 이 고난의 큰 파도에 몸부림치면서도 계속 도전했다. 신심이 있는 한 빛은 있다. 대지진과 대규모
지진 해일이 발생한 2011년 당시 학회 현장으로서 모토우지 유지가 맡은 오스치, 가마이시, 오후나토, 리쿠젠타 카타 등의 지역은 피해가 심각했다. 그날 모토우지는 내륙 쪽에서 일하고 있었다. 가마이시에 있는 집에는 눈이 불편한 장모와 아내, 딸, 그리고 젖먹이 손자가 있었다. 휴대전화도 불통이 되어 가족과 동지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 어쩔 줄 몰랐다. 일단 집으로 가기로 했다. 교통이 통제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겨우 집에 도착했다. 집 앞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해일이 밀어 닥쳤지만 집도 가족도 모두 무사했다. 어번존에게 감사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안도감에 빠질 틈도 없이 총 현 부임부장인 아내 후쿠요와 함께 회원의 안부를 확인하러 집을 나섰다. 거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일대가 쓰레기 더미에 뒤덮이고 폐허가 되어 시가지로 가는 길도 사라졌다. 그러나 어떻게든 동지를 만나야 했다. 뒷산의 계단을 올라 덤불이 무성한 좁은 산길을 따라 걸었다. 전날부터 내린 눈에 다리가 푹푹 빠졌다. 쓰러진 나무와 무너져 내린 바위를 넘어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자 이번에는 건물 잔해더미가 앞길을 막았다. 그 잔해더미를 밟고 넘어 2시간 정도 나아가자 시 대책본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각 대피소에 수용된 사람들의 명부를 보고 학회원의 이름을 확인해 대피소를 찾아갔다. 잔해로 뒤덮인 길 없는 길을 필사적으로 걸어 이날 대피소 5곳을 찾아갔다. 학교와 몇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달랑 옷만 걸친 채 대피소에 도착해 하룻밤을 보낸 사람들은 초췌하기 그지없었다.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에 모토우지는 할 말을 잃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라면서 그저 손을 붙잡고 함께 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도 모두 기뻐해 주었다. 동지의 눈동자에 차츰 빛이 되살아났다. 어쨌든 만나야 마음이 전해지고 마음이 이어진다. 행동보다 뛰어난 웅변은 없다. 자신도 재해를 입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바쁘게 일하는 학회원도 있었다. 신앙의 힘을 빛나는 학회의 혼을 보는 듯했다. 모토우지는 대피소를 돌면서 많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함께 활동하러 다닌 선배도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녀를 잃은 부부, 부모를 잃은 아이, 남편을 잃은 아내, 아내를 잃은 남편. 모토우지는 사람들이 처한 괴로운 현실에 자기 가족이 무사하다는 사실이 죄스럽기까지 했다. 그리고 부지한 이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 쓰자고 맹세했다. 대피소에서 나온 모토우지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했다. 구호 물자를 운반하는 등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했다. 많은 동지가 해일로 집을 잃었다. 그 속에서 학회원은 대피소를 청소하고 밥을 지어 배급하는 등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다. 타인의 행복을 바라며 행동하는 속에 자신의 행복도 있다는 불법의 공생 철학에 맥동했다. 모토 후지뿐 아니라 1979년 1월 미즈사와 문화회관에서 야마모토 시니치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런 동지들이 적지 않았다.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창가학회는 학회본부를 비롯해 각 방면과 현에 곧바로 재해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구호와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미야기현 센다이시 미야기 노구에 있는 도호쿠 문화회관을 비롯해 제 지역에 있는 회관은 모두 대피소가 되어 이재민을 수용했다. 모토우지가 사는 가마이시시의 가마이시 문화회관에도 인근 주민 등 40여 명이 대피했다. 시니치는 대지진과 대규모 해일이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재해 지역의 벗에게 전원을 보냈다. 참으로 소중한 여러분에게 불천의 가호가 엄연히 나타나도록 아내와 함께 강성하게 제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니지렌 대성인은 묘란 소생의 의이고 어서 947쪽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불굴의 신력, 핵력을 불러일으켜 위대한 불력, 법력을 용솟음치게 하면서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냅시다. 세이쿄 신문 3월 16일자에는 제 지역 동지에게 보내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메시지가 실렸다. 시니치는 메시지에서 이재민을 위로하고 구호와 지원 활동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회원에게 고마움을 전한 뒤 혼을 쏟아붓는 듯한 심정으로 이 큰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서에는 재해가 일어나도 마음을 파괴할 수 없는데 어서 65쪽라고 분명히 씌어 있습니다. 마음의 재만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영원히 행복해지기 위한 시련입니다.
어떤 일이든 반드시 변동, 위약할 수 있는 것이 이 불법이고 신심입니다. 결코 지지 마라. 용기를 내라. 희망을 가져라. 학계 본부에서도 최고 간부들이 제 지역으로 달려가 벗을 격려했다. 또 복구 지원을 위해 젊은 직원들을 파견했다. 모두 신이치의 뜻을 받아 온 힘을 다해 헌신했다. 이와테뿐 아니라 미야기, 후쿠시마 등 제 지역에서 분투하는 학회원, 그리고 한신, 아와지대 지진을 이겨낸 효고 등 간사이를 비롯한 전국 동지들의 지원은 인간의 강한 유대를 증명하는 영원 불멸의 빛을 발할 것이다. 도호쿠 청년들은 각지에서 자전거 구급대, 청소 작업반, 청소 봉사단 등을 결성해 재해를 입은 고령자들을 위해 청소나 정리, 그리고 물자 배달 등을 자진해서 도맡았다. 요리사, 이발사, 미용사 등 기술을 살려 봉사활동을 한 장년부원과 부인부원도 있었다. 모두 자신도 재해자였다. 해일이 덮쳐 잔해로 뒤덮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는 어느 남자 부원이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싶다. 살아갈 용기를 주고 싶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힘내자 이시노마키라고 쓴 가로 10.8m, 폭 1.8m짜리 대형 간판을 만들었다. 이 남자 부원도 집이 떠내려가 눈이 내리는 속에 겨우 소나무에 매달려 하룻밤을 지새우고 목숨을 건진 청년이었다. 이 간판은 이윽고 도호쿠 부흥의 상징이 되었다. 질성시풍가. 이 기상이 학회 혼이다. 고난의 폭풍우가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용감하게 인내 강하게 도전하며 맞서 싸우는 사람이 창가의 사자이다. 피해가 컸던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의 현립 오후나토 병원에 전공의가 한 사람 있었다. 27살의 시오타 다케오였다. 지진이 일어난 날이 임상 수련 과정 2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다. 시오타는 대지진 직후에 고지대에 있는 병원의 창문으로 해일이 시가지를 집어 삼키는 광경을 목격했다. 환자가 잇따라 실려왔다. 중상을 입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도 있었다. 20일 동안 병원에서 먹고 자며 진찰과 치료에 매진했다. 시오타가 7살 때 남동생이 태어났다. 어머니는 출산한 뒤에도 날마다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동생이 선천성 거대 결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장과 항문에 신경세포가 없어 이완 작용을 못하는 병이었다. 동생은 결국 1년 10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다. 처음으로 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끌어안은 동생의 몸이 아직 따뜻했다. 생명의 무상함이 어린 마음에 스며들었다. 시오타는 중고등학교를 소카 학원에서 공부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기념 촬영회 때 창립자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반드시 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사립대학 의학부에 진학했다. 하지만 2년 뒤 아버지가 경영하는 토목회사가 도산하고 말았다. 채무자가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와 빚 독촉을 했다. 더 이상 학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기원했다. 반드시 의사가 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이와태현의 의사를 양성하는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래 이와태현에 있는 공립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지원받는 학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였다. 시오타는 이 장학금 덕분에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졸업한 뒤 오후 나토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해이를 겪었다. 필사적으로 진료했다. 피로가 한계에 달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상황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날을 위해 내가 있다. 지금 힘내지 않고 언제 힘을 낸단 말인가?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때가 있다. 그때에 최고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시오타의 분투는 환자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 뒤로도 시오타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와테현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의료에 종사하게 된다. 이와테현 리쿠젠타 카타시에서 양식업을 하는 무라카와 요시히코는 대출을 받아 최신 설비를 갖춘 어선을 구입했지만 해일로 잃었다. 항구도 모두 파괴되었다. 무라카와는 시리와 낙담에 빠졌지만 지구 부장으로서 동지의 안부를 확인하러 뛰어다니며 마을의 복구 작업에도 힘썼다.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거리를 보자 절망이 엄습해왔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창제하고 학교의 지도를 정신없이 읽었다. 무라카와에게는 지진이 일어난 날 이른 아침에 아내 후미와 함께 수확한 미역 1톤이 있었다. 산리쿠 미역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보통 때보다 몇 배나 높은 가격이 붙었고 이 돈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라카와는 그 미역을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은 먹으면 힘이 나기 마련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사람들이 힘을 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렸다.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용기가 솟았다. 다시 미역을 기르자고 생각했다. 세이코 신문에서 무라카와가 지구부장을 맡고 있는 히로타 지구를 제 지역 특집으로 소개하자 전국에서 동지들이 격려 편지를 수백 통이나 보내왔다. 한신 아와지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서 지구의 이름이 같은 히로타 태양지구가 회원들의 응원 문구를 모아 보내왔다. 게다가 이 히로타 태양지구의 지구부장은 무라카와와 성씨도 같을 뿐 아니라 똑같이 지진으로 집도 붕괴되었다. 그리고 리쿠젠타 카타에 있는 무라카와의 집에 찾아와 자신의 체험을 말해주었다. 형제 지구로서 함께 힘냅시다. 이 말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무라카와의 마음을 울렸다. 고토하는 벗을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자. 이것이 불법 형제의 연대에 깃든 마음이다. 해일로 모든 것을 잃고 어업을 단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무라카와는 학계원인 자신이 마을의 부흥에 앞장서자고 결의하고 공동으로 양식 작업을 추진해 지진이 일어난 다다음 해 1월에 새 어선을 구입했다. 무라카와는 지역 부흥의 추진력이 되었다. 창가 동지의 삶에는 남을 위해 불을 밝히면 내 앞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 어서 1598쪽는 정신이 맥동한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을 건설하는 힘이 된다. 전국 각지에서 복구를 지원하려고 달려온 본부 직원 중에 교슈에서 온 청년이 있었다. 제 지역에서 만난 어느 부인이 그에게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당신은 이 참상을 똑똑히 봐두십시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부흥을 이루어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지켜보았다가 역사의 증언자가 되어 주십시오. 스스로 역사를 창출하려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고경을 무대로 인생의 장대한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자 42개 회관에 이재민 약 5천 명을 받아들였다. 학회가 재해 대책 본부를 마련하고 지원한 물자는 음료, 식료품, 의약품, 의류, 친구 등 약 64만 2천 점에 달했다. 동원한 자원봉사자는 총 2만 500명이 넘었다. 니치렌 대성인은 1257년 8월에 일어난 대지진 그리고 폭풍과 대기근, 대역병 등이 잇따르는 참화에 가슴 아파하며 입정 안국론을 집필하시고 1260년 7월에는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인 호조 도키요리에게 입정 안국론을 제출해 간언하셨다. 안국론 어감 유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다만 오로지 나라를 위하고 법을 위하며 사람을 위해서이지 자신을 위해 이를 말함이 아니로다. 어서 35조. 대성이는 불행한 현실 세상을 눈앞에서 보고 그의 고뇌를 해결하고자 홀로 일어서셨다. 입정 안국. 정을 세워 나라를 평온케 한다의 입정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정법이라는 생명 존엄의 법리를 세우는 일이다. 안국이란 입정의 귀결로서 사회 번영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불법자의 종교적 사명인 입정은 안국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사명의 성취에 따라 완결된다. 입정 없는 안국은 미궁에 빠져 헛바퀴를 돌 뿐이고 안국 없는 입정은 종교를 위한 종교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정 안국의 태도를 있는 힘껏 돌진해야 한다. 도호쿠 동지는 입정 안국의 법리에 비추어 결국은 승부를 결정해버리는 이외는 이 재난이 그치기 어려우리라 어서 998쪽라는 성운을 떠올리며 광선유포를 향해 새롭게 결의했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광포 여정은 계속되었다.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1979년 1월 13일 오전 미즈사와 문화회관 뜰에서 신이치는 돌아가신 동지를 현창하는 기념식수를 했다. 또 회관에 온 아이들과 씨름을 하고 모인 사람들과 간담하는 등 끊임없이 격려했다. 그리고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차를 타고 기타카 미역에 가서 오후 2시 22분에 출발하는 도호쿠 본선 특급 열차 하스카리 3호를 탔다. 출발하고 30분쯤 지나 이와테이 오카역을 지날 때
가량의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열심히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신이치는 옆자리에 앉은 아오타 스스무 부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학회원들이 나와 있구나. 송구스럽게도 추운 날씨에 배웅을 나와주셨다. 회원들의 진심이 가슴에 와닿는다. 감기에 걸리지 말아야 할 텐데 가능하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게. 그런데 이번에 미지사와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군. 예, 올해는 신기하게도 예년보다 포근해 아직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근행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이 오지 않아 다행이네. 만일 눈이 와 쌓였으면 나는 눈속을 거리며 직접 격려하러 다닐 생각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쪽 지방에서 광선유포의 길을 개척하는 동지의 노고를 진정으로 실감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지만 기획하고 안을 세우고 지도하는 간부가 제1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실태를 모르면 탁상 공론이 되고 만다. 결국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미 관료주의이다. 그러므로 학회의 리더는 끊임없이 제1선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현실 속에서 고통하고 노력하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호령이나 명령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행동과 대화로 사람들을 개발해야 한다. 그 사람이 광선유포의 지도자이다. 신이치 일행이 탄 열차는 모리카와를 지나 드디어 아오모리현에 접어들었고 하치노해, 미사와를 거쳐 긴 터널로 들어갔다.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일대의 설경에 탄성이 나왔다. 차창 밖으로 가랑눈이 휘날렸다. 신이치는 아오타 스스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오모리의 겨울은 눈과 사투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순백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거친 풍토에서 고토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은상이 아닌가. 그리고 곁에 있는 동행한 멤버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두 함께 시를 지어보자. 단가도 좋고 단영시도 좋다. 자신이 풍경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가 중요하네. 시를 읊으려면 발견이 필요하다. 결국 그럼으로써 통찰력을 연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모두 허둥대며 황급히 시와 단가를 지었다. 그러고 나서 30분에서 40분 뒤에 아오모리역에 도착해 차를 타고 아오모리시에 있는 아오모리 문화회관으로 갔다. 회관에 도착할 때는 오후 6시 전이었다. 고등부원이 눈으로 만든 높이 3m쯤 되는 대형 백조가 회관 뜰에서 일행을 맞이했다. 눈은 그쳤지만 한기가 살을 애는 듯했다. 신이치는 차에서 내리자 맨 먼저 회관 앞에 있는 조립식 건물로 갔다. 그곳에 스태프인 듯한 청년들이 보였기 때문이다.